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원문도 역시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냄새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는 있지만, 반응은 한다 이거야, 냄새에. 하지만 냄새를 말로 설명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야. 볼게요. 자, 문장 맨 앞에 ing로 시작됐으니까 동명사네요. 동명사가 좀 주어로 쓰였죠. 이야기하는 거래요. 자,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지금 보니까 의문사절이 떴어요. 의문사 이거.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what something smells like. 여기까지가 전치사 의문사절이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에서 끝나고 얘가 동사야. 자, 그러면 의문사절을 해석을 해보면 어떤 것이, 자, what이 명사잖아. 그래서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like, 전치사 like의 목적어가 비어 있죠. 그렇죠. what이 여기 원래 여기 있었어요. 맞죠? 그럼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대입에서 어떤 것이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좀 예쁘게 해석하면 어떤 것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죠? 야, 이거 어떤 냄새가 나는가? 어떤 냄새 날까? 이렇게 어떤 것이 무엇과도 같은, 즉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가장 기본적인 뭐다? 방식이다 이거야. 자,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야기하는 방식이래. 또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냐면 우리의 olfactory는 후각을 한 뜻이야. olfactory. 우리 후각의 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후각 경험에 대해서, 우리의 후각 경험에 대해서, 여기서 후각 경험이라는 건 후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후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당연하죠. 후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야? 야, 이거 무슨 냄새나?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자, 잠깐만 끊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 how 쓰면 틀립니다. 자, 여기 해석이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여기서 무슨 냄새라고 나왔는데 간혹 친구들이 어떤 것이 어떤 냄새가 날까라고 하니까 how 적어야지, how가 맞지 않아?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잘 봐요. how는 품사가 부사야. 자, 그러면 이 how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 부사 자리에서 넘어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야? 지금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명사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야. how를 쓰면 안 돼. 그래서 what을 쓰셔야 됩니다. 거꾸로 만약에 내가 how를 쓰고 싶어 여러분들. 자, how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how를 쓰고 싶으면 something, 자, 요게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something 뭐야? smells. 이렇게 쓰세요 그냥. 이건 맞아요. 요건 맞습니다. how something smells. 이건 맞지만 how something smells like. 이건 틀려요. 여기 조심해 주세요. 여기 좀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챙겨 두시고. 자, 다시 내용으로 넘어올게요. 다시 넘어오면 어떤 것이 무슨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후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뭐다? 방식이다 이 말이야. 그게 후각이 하는 역할 아니겠어? 후각이 하는 역할이 뭐야?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알아내는 게 후각이잖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기본적인 방식, 얘가 주어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식, 즉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뭐야? 방식이, 즉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challenging, 어려우냐? 어렵대요. 자,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즉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대요.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 왜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지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맞죠? 일종의 약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잖아.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왜 어려운지 원인을 분석하고 길다면 뒤에 해결책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잠깐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냄새에 대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말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조차도 뭐하다? 쉽지가 뭐하다? 않다. 즉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말하는 것도 쉽지가 뭐하다? 않다라는 말이야. 됐죠? 네.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동명사가 주어잖아. 이만큼이 주어져. 동명사가 주어니까 얘는 단수 취급합니다.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비동사 is를 쓰셔야 된다는 것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왜 이 냄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겠죠? 자, 갑니다. There are no words야. 단어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영어에 단어가 없대요. 자, 어떤 단어냐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요때 투부정사는 앞에 영어를 꾸며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아니고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저기 앞에 나온 뭐야? words를 꾸며줘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는 단어들이 없대요. 어떤 단어? 묘사할 단어가 없대요. 뭘 묘사해? 냄새를 묘사할 단어가 없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묘사할 방법이었는데,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쫄 거 없어요. 그냥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방법인데 어떤 똑같은 방법이냐면, 자, blue or green, 즉 파랑색이나 초록색이 색깔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뭐하다 묘사할 단어가 있대요, 없대? 영어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대상을 보고, 이게 in which 이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A라는 대상을 보고 이거 blue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단어가 있잖아. B라는 대상을 보고 뭐하다? 이거 green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뭐하다? 묘사할 단어가 없다. 이게 특정 냄새를 보고 그 냄새를 단어로 표현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해석에 필요한 문법은 이 투부정사 이하가 English language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앞에 no words를 꾸며준다는 걸 챙겨주고요.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in which. 여기 in which 쓰셔야지 뭘 쓰면 틀리냐면 그냥 which 쓰면은 틀립니다. 그냥 which 쓰면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앞에 명사가 선행사고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how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아요? how 써도 틀려요. 왜 그러냐면 또 way와 how는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좀 챙겨주시고요. 자, 그렇대요. 자,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대신에, 자, 박스 한번 쳐볼까요? 대신에 그랬죠? 여러분들. 뒤에 여기 furthermore도 나오고요 해서 이거는 글의 순서 시그널 A, B, C 중 하나로 글의 순서나 또는 연결사 빈칸 추론 가능합니다.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대신에 자, 이 투부정사 나왔네요. 뭐뭐하기 위해서. 자,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또 의문사절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우리 앞에랑 똑같은 게 나왔는데 의문사만 바뀌었어. what에서 뭘로 바뀌었죠? how로 바뀌고 something's must가 나왔어요. 바뀌었죠? 이때는 역으로 왔으면 틀려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자, 어떤 것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 A라는 대상이 있어. 그 A라는 대상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한다? 이야기를 한대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원천, 소스죠. 원천. 뭐의 원천? 그 냄새, other, 냄새입니다. 그 냄새의 원천에 대해서 뭐하다?
이야기한다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냄새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뒤에 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뒤에 가면 이 내용이 뭔지 선명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잖아. 영어에서는 뭐야? 냄새를 묘사할 만한 단어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한다? 그 냄새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냄새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자, 그 사물들이 냄새가 난다 이거야. 이때 스멜은 감각 동사로 쓰였어요. 어떤 냄새가 나다. 사물들이 뭐야? 꽃 같은 냄새가 난다. 플라워리가 꽃 같은 이런 뜻이야. 자, 프루트는 과거고요. 프루티 하면 과일 같은. 피쉬 하면 뭐야? 물고기 같은 그러한 냄새가 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꽃이 앞에 있어. 꽃이 앞에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 꽃 같은 냄새 나네 이런 말이겠죠. 죄송합니다. 욕 같아서. 오케이? 자, 과일이 이렇게 있어요.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일 같은 냄새 나네 이런 거야. 이해 와요? 그리고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저 그림 너무 못 그립니다. 저 그림 정말 젬병이에요. 자,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물고기 같은 생선 비린내가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냄새의 근원이죠. 맞죠? 이 꽃에서 나는 냄새를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 냄새가 오는 원천, 맞죠? 그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얘기야, 이 얘기가. 이해됐습니까? 이런 꽃 같은, 이런 과일 같은, 이런 물고기 같은, 이런 작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뭐 없어요. 자,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그랬어요. 얘는 다 돼요. 글의 순서도 괜찮고 A, B, C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도 괜찮고요. 누구랑요? instead랑. 알겠죠? 그리고 문삽도 괜찮습니다. 문장 삽입도 나올만해요. 더욱이 게다가. 자, 더욱이 게다가 심지어 가장 친숙한 냄새들, 우리에게 친숙한 냄새들, 이 냄새들이 어렵대요. 자, 투부정사가 왔는데 형용사나 부사 앞에 투부정사가 오면 very나 똑같아요. very difficult. 기능이 똑같아. 그래서 뭐뭐 하기에 또는 뭐뭐 할 정도로라는 학교에서는 일명 부사적인 용법의 정도라고 하죠. 부사적 용법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다가 심지어 가장 친숙한 이 냄새들도 어렵대. 뭐 하기에? identify가 식별하다니까 식별하기에 뭐하대? 어렵대요. 자, 뭐 할 때 식별하기 어렵냐면 그들이, 자, 질문, 그들이 뭘까? 그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자, 그들이 누구예요? 자, 대명사 그냥 넘기면 저한테 혼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겁니다. 친숙한 냄새들. 맞죠? 뭐 할 때 그 친숙한 냄새들이 태 조심해 주시고 are not experienced. 자,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어떠한 보통의 상황에서 보통의 어떠한 이거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세요. 맥락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보통의 상황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가장 친숙한 냄새들조차도 식별하기가 뭐하다? 어렵다 이거야. 자, 이거는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갈게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방금처럼 내가 꽃 앞에 있어. 그럼 꽃 같은 냄새가 난다 이거야. 응? 과일 앞에 있어. 과일 같은 냄새가 나네. 생선 앞에 있어. 생선 비린내가 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되게 친숙한 냄새가 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을 가리는 거야. 눈을 가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 냄새를 맡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했던 꽃 냄새, 꽃 같은 냄새, 과일 같은 냄새, 그런 생선 같은 냄새, 이런 냄새조차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 소리야. 이해됐죠?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나올 만한 게 이 데이가 뭘 가리키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얘보다는 여기 태, 그러한 친숙한 냄새들이 본인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죠.
경험되어지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거니까 태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6번 문장 읽으면 5번 문장이 조금 더 내용이 선명해질 겁니다. 그 다음 갈게요. 자, 한 실험에서요 그랬어요. 한 실험에서 실험이 나왔죠. 실험은 왜예요? 필자가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험의 예를 실험을 하나의 예로 제시를 하는 거죠. 한 실험에서 majority는 대다수야. 대다수인데 뭐의 대다수냐면 참가자들의 뭐야? 대다수야. 참가자들의 뭐야? 대다수는 이 말이야. 자, was able to 뭐뭐할 수마다 없었다. 자, name은 동사로 쓰이면 이름을 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름을 댈 수가 없었대요. 어디에? 매우 흔한 냄새에 이름을 뭐야? 댈 수가 없었대요. 자, 뭐와 같은 흔한 냄새냐면은 뭐 맥주 냄새, 소변이라는 뜻이죠. 유런, 소변. 더럽게 하고 많은 냄새 중에 소변 냄새를 예로 깔았네요. 어쨌든 맥주, 그 다음 뭐야? 소변, 로즈, 장미, 다 병렬이야. 모터 오일, 모터는 차를 의미해. 차 오일이니까 뭐 연료 정도가 되겠죠. 차 연료 냄새, 뭐 휘발유 냄새나 경유 냄새. 차 연료와 같은 그런 매우 흔한 냄새들의 이름을 댈 수가 없었대요. 여기서 맥주 냄새, 소변 냄새, 장미 냄새, 차 연료 냄새는 뭐에 대한 얘기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냄새의 한 예고, 그러한 냄새를 그러한 냄새에 이름을 댈 수 없었다고요. 앞에서 그랬잖아. 뭐하다? 친숙한 냄새가 식별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예야. 보셨죠? 앞에서 그랬잖아. 그들이 즉 친숙한 냄새들이 어떤 보통의 맥락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식별해내기가 어렵다고 했잖아. 거기에 대한 예니까 이런 맥주 냄새나 소변 냄새, 꽃 냄새, 차 연료 냄새와 같은 이러한 친숙한 냄새, 흔한 냄새에 이름을 댈 수가 없었다야. 이해됐죠? 여기서 좀 문법적으로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majority인데, 이 majority를 부분명사라고 해요. 이거를 시험에 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뭐냐면 이거 부분명사가 주어예요. 대다수. 그러면 이 부분명사가 주면 보통 부분명사가 주어로 왔을 때는 이 부분명사를 보고 주어동사 수일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에 명사, 이 명사를 보고 단복수를 판단하거든요. 이 명사가 단수면 단수동사, 비동사 같은 경우는 is, 일반 동사면 s나 es를 붙이고, 이 over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면 비동사는 are, 일반 동사는 s나 es를 안 붙이는데, 여기 보시면 participant가 복수죠. 그러면 이게 복수니까 여기다 were를 적어야 맞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as를 적었다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걸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야. 하나의 덩어리. 대다수를 하나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명사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주어 동사 수일치를 이 부분명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원리대로 따지면 over 뒤에 participant가 복수니까 were able to가 왔는데 was를 썼다는 것은 그냥 이걸 이 majority를 각각 하나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기 때문에 was를 쓴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근데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 내면 이슈화 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머리가 아파. 워도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나오진 않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분명히 심지어 thouse야, 사람들이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couldn't name, 이름을 댈 수 없었던 사람들이야. 뭐에 이름을 댈 수 없었어요? Any of this odor, 이러한 냄새들 중에 어떤 것에도
이름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자, 여기도 박스 한번 쳐볼게요. 여기 이러한 냄새들이 여기 이러한 냄새들 중에 어떤 냄새들에도 이름을 댈 수 없었던 사람들. 자, 이걸 제가 왜 쳤냐면 여기 문장 삽입 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에? These others. 요 문장 똑대다가 문장 삽입 가능하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would drink 마실 거예요. 뭘 마실 거야? 맥주를 마실 거래. 그러나 not 우리는 뭐야? 아까 지금 소변이라고 했죠. 자, 소변이나 또는 motor oil 자동차 연료는 아닐 거다라는 말은 소변이나 자동차 연료는 마시지 않을 거다 이 말이야. 아, 이건 또 뭔 개소리예요, 선생님. 이라고 할까봐 이거지. 자, 냄새는 못 맡아. 방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특이한 상황에서는 보통의 상황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친숙한 냄새도 식별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맥주는 마셔. 뭐는 안 마신다는 거야? 소변이나 자동차 연료는 안 마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이게? 읽어볼게요. 사람은 냄새를 말로 설명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데는 약해. 즉 이름을 못 붙여. 맞지? 하지만 이름은 못 붙이지만 소변이나 모터 오일은 그 냄새만 맡고도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냄새에 이름은 못 붙여. 이 소변 냄새에 대한 이름은 붙일 수가 없어. 자동차 연료에 대한 그 냄새가 있어. 그 냄새에 대한 이름은 못 붙여. 근데 뭐 하진 않는다는 거야? 먹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맥주는 먹죠. 즉 냄새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그 냄새를 받고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안다 이거야. 즉 그 냄새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 소리야. 말을 좀 어렵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게. 이해되셨죠? 주어 동사 좀 정확히 아시고 얘가 이 문장이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맞네요. 자, 이것이 바로 방식이다 이거야. 이 how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의문사가 아니에요, 이거. 방식으로 해석하시고 그다음 뒤에 문장 나오죠. 이 문장이 how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되 그냥 이거 하나의 덩어리를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뭐래보다 방식이다. 이것도 말을 너무 어렵게 적어놨어. 진화가 만든 방식이야. 쉐이프가 만들다, 형성하다니까 진화가 만든 방식. 우리의 뇌를 만든 방식이다. 뭔 말이야, 선생님. 그죠? 짜증나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뇌가 진화한 방식이다야. 이렇게 적어놓으면 편할걸. 왜 이게 바꿔놔가지고.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화가 우리의 뇌를 만든 방식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뇌가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했다라는 이야기야. 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콜론으로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돼. 이 말이 뭔데? 우리는 반응한다는 거야. 냄새에 올바르게 반응은 해요.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올바르게 반응은 해. 즉 올바르게 행동을 한다 이거야. 냄새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올바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행동을 한다는 거야. 뭐처럼? 이것처럼. 맥주는 마시지만 소변이나 차 연료는 마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야. 자, 수거입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be we keep to 부정사하면 be we keep to 부정사 뭐뭐할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장비를 갖추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들에 대해서 질문. 그들이 뭐야? 냄새들이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대신 받고 있는 건 복수입니다. 그 냄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장비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빈칸 추론 부분이었죠. 네. 이건 좀 괜찮네요. 마음에 드네요. 빈칸 추론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는 be wicked to 부정사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궁금한 사항이 또 질문이 들어올까봐 이런 how 같은 거 있잖아. how 나오면 이걸 어떻게라는 의문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뭐 이 지문에서처럼 방식이나 여러분들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해보세요. 나중에 똑같은 패턴 나오면 방법이나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다음 뒤에 여기 문장이 나오면 이 방식이나 방법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되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 환기를 위해서 핵심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냄새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냄새를 말로 설명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능력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